가을 성어기를 맞은 연안 어선업계가 때 아닌 해파리 떼들 때문에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가을에도 지금 해파리가 더 많이 발생하는 지금 그런 상황이 돼 있습니다. 원인 파악이 어렵다 보니 대책을 마련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이른바 여수 금오도 살인 사건으로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의 피의자에게 대법원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1심의 유죄 판결이 2심에서 뒤집혔고 대법원까지 살인의 직접 증거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여수 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한 특별기획 증인. 오늘은 보도연맹 사건의 피해 유족을 만나봅니다. 어머니 하는 말씀이 배우면 죽는다. 아버지가 아는 분께 희생됐다고. 코로나19로 판로가 막힌 지역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해 여수 MBC와 대형 전자상거래 기업이 손을 잡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밤 여수 MBC 뉴스데스크 시작합니다. 주로 여름바다에 출몰하던 해파리떼들이 올해는 가을철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가을 성어기를 맞아 그 어느 때보다 바쁜 연근해 어민들이 때 아닌 해파리처리 때문에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네, 올여름 너무 많이 번식해 가을까지 살아남은 것이라는 추정만 할 뿐 명확한 원인도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강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수 향일암 인근 앞바다. 어선이 그물을 들어올리자 커다란 해파리들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강한 독성을 가진 노무라 잎깃 해파리입니다. 그물에 걸린 해파리를 쏟으니 배 한편을 모두 채울 정도로 많습니다. 9월 하순, 본격적인 가을에 접어들었는데도 해파리들이 여전히 다량으로 출현하는 겁니다. 갈수록 지금 해파리가 더 많은 상황입니다. 가을에도 지금 해파리가 더 많이 발생하는 지금 그런 상황이 돼 있습니다. 노무라 잎깃 해파리는 크고 무거워 그물을 파손시키고 물고기의 상품성도 하락시키는 어민들의 골칫거리입니다. 그리고 해파리가 많이 유입됨으로써 이 들어오는 고기 각 어종들도 해파리를 꺼려야 하기 때문에 아주 적은 양만 들고 있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올해 유독 노무라 잎깃 해파리가 많이 발생하다 보니 많은 개체가 가을까지 살아남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남해 1헥타르당 노무라 잎깃 해파리 개체 수는 지난해와 올해 들어 폭증했습니다. 보통은 10월 말부터 사라질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그러니까 올해는 평년보다 늦게까지 남아있다가 소멸할 것으로 저희가 추측하고 있거든요. 노무라 잎깃 해파리는 중국에서 발원하다 보니 발생 원인 파악이 어려워 근본적인 구제 대책을 세우긴 어려운 상황. 여수시는 궁여지책으로 분쇄된 노무라 잎깃 해파리를 1kg당 300원에 수매하는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주로 여름에 나타나는 노무라 잎깃 해파리가 어느 해보다 다량으로 출몰하면서 때 아닌 가을의 불청객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17억 원의 보험금을 노리고 부인이 탄 차를 바다에 추락시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2부는 피의자 52살 A씨의 살인 혐의에 대해 고의적 범행이 아닐 수 있다며 무죄를 선고하고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에 대해서만 금고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8년 12월 31일 여수 금오도의 한 선착장에서 차량 추락 사고로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1심에서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만 2심 재판부는 원심을 뒤집고 살인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어제 발생했던 광양시 중마동의 초고층 아파트 화재는 전동 킥보드 배터리가 방전되면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광양소방서는 화재 감식 결과 복도에 세워둔 전동 킥보드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화재 당시 아파트 입주민은 119 상황실 대원의 안내를 받고 베란다에 경량 칸막이를 통해 옆집으로 탈출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방본부는 지난 1992년 이후 지어진 3층 이상 공동주택의 발코니에는 경량 칸막이가 의무적으로 설치돼 있다며 화재 발생 시 참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난 22일 저희 방송이 성매매 피해 여성들에게 폭언과 폭행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보도한 여수의 시설 대표에 대해 당국이 직무정지 조치를 취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여수의 모 성매매 피해 여성 보호시설 대표 A씨가 피해 여성들에게 폭언과 폭행을 했다는 내용으로 여수시가 감사에 착수한 사실을 인지했다며
A씨의 대표이사 직무 정지를 통보했습니다. 한편 해당 시설 측은 A씨의 직무와 관련한 이사회 개최 여부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답변도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자가격리 행정명령을 어기고 격리 장소를 무단 이탈한 시민 7명이 무더기로 기소됐습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순천과 곡성, 구례 등에서 자가격리 장소를 무단 이탈해 공원이나 카페, 우체국 등을 방문한 시민 7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이들 모두 최종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이탈 행위 자체가 방역 활동을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기소를 이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순천시 전세버스 업계가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개천절과 한글날 집회에 전세버스 임대 운행을 거부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순천시와 전세버스 업체 대표자는 오늘 긴급회의를 열어 광화문 집회 운행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의하고 사회적 거리 두기에 적극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결의에는 순천시 전세버스 업체 15곳, 차량 421대가 동참했습니다. 지난 1950년 여수에서는 보도연맹 가입자들을 상대로 한 무차별 살상이 자행됐습니다. 100명이 넘는 민간인들이 총살당해 바다에 버려졌는데 70년이 지난 지금도 이들의 시신은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순 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한 특별기획 증인. 오늘은 아버지의 시신 대신 흙을 놓고 제사를 지내는 장두웅 씨의 사연을 들어봤습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할아버지 선선에 할아버지 산소에 가서 요 방송 앞에 세좀 담고 항아리에 또 할머니 선선에 가서 또 할머니 산소에 가서 또 흑세를 다 가지고 아버지 지금부터 어머니는 같이 키우고 항아리를 누렸습니다. 상사호가 바라다 보이는 산 중턱. 장두웅 씨의 문중묘가 있는 곳입니다. 먼저 세상을 떠난 가족들이 모두 잠들어 있지만 아버지의 유골함에는 흙 6줌만 담겨 있을 뿐입니다. 아버지가 있는 곳은 애기섬이라고 불리는 여수와 남해 사이의 무인도 앞바다. 혼이라도 찾아오길 바라는 마음으로 흙이 든 유골함을 묻고 묘비에 이름을 새겨놨습니다. 아유, 아버지 없는 자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 어머님은 올릴 수가 없잖아요. 이쪽에가 아버지 자리가 이제 어머니 자리입니다. 그래, 이쪽에 이제 모셔가지고 이제 잔태림도 아버지 이때 걸로 따로 계시지만은 이제 지금부터는 어머니 아버지랑 이제 같이 한 55년 만인가 이제 그리 모셨습니다. 학교 선생이자 청년회장이었던 아버지는 동네에서 손꼽히는 지식인이었습니다.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모두 반란군 협력자로 오인받던 시절. 아버지 역시 좌익 활동 한 번 한 적이 없지만 교화 대상으로 낙인 찍혀 보도연맹에 가입했습니다. 하루는 갈 날도 아닌데 이제 하루는 연락이 왔어요. 그래 아버지가 모시적삼 입고 그 한복 입고 어머니 밥 많은데 나 지사에 갔다 올라네. 그러니까 얘 다녀오십시오. 밭고랑 너머로 성큼성큼 걸어가던 뒷모습이 아버지의 생전 마지막 모습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사촌 형님이 가져오니까 이제 밥 먹고 들고 갔다 왔는데 가져오니까 그건 나갔다 없었기 때문에 어머니가 왜 너 그 작은아버지 밥 드리지 왜 가져왔냐 하니까 작은아버지 어저께 경찰서를 내가 넘어가 버렸다 그러는 거야. 경찰서의 문 앞에 공기가 어떤 적에 애기섬 앞에 가서 대사가 총살을 수장을 시켰다 그래. 도무지 믿기지 않았던 아버지의 죽음. 더 이상 아버지를 볼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까지는 7년이 걸렸습니다. 이거 고적 정리도 못하고 이제 하나가 옷가 하다가 그때 57년 때인가 이제 사망신 거로 그것도 비행사를 했어. 아버지의 죽음이 많이 배운 탓이라고 생각했던 어머니는 자식들의 배움에 인색했고 장두웅 씨는 어머니의 바람대로 한평생 시골 마을에서 쌀가게를 하며 조용히 살았습니다. 어머니 하는 말씀이 배우면 죽는다.
아버지가 아는 분께 희생됐다고 될 수 있으면 안 가르치는 게 맞다 그런 식이라. 배운 사람이 희생이 되니까. 그 학교를 중학교만 졸업했어요. 그리고 지난 2018년 아버지가 수장된 바다에서 열린 해상 위령제에서 장 씨는 가장 좋은 쌀을 골라 68년 만에 처음으로 아버지에게 따뜻한 밥을 지어드렸습니다. 인생의 황혼길로 접어든 장두웅 씨는 이제 특별법만 제정되면 편히 눈 감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합니다. 대려 나이가 많아가지고 80살 넘는 사람이 많아요. 그 살아 계실 때 특별법이 만들어가지고 또 소송도 하면 그 청소를 해야지 조금이라도 그 마음이라도 편히 먼데 갈 때 내가 아버지한테 그래도 할 것은 했다. 명예도 해줬다는 그 마음을 가지게.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코로나19 시대 가장 어려움에 직면한 사람들이 지역의 소상공인들입니다. 대면 자체를 피해야 하니 매출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온라인 판매에 관심이 쏠리지만 영세업주들에게는 이마저도 여의치가 않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돌파하기 위해 여수 MBC와 국내 대표적인 온라인 쇼핑 업체가 손을 잡았습니다. 직접 취재했습니다. 순천 옛도심의 한 건강식품 판매점. 평소 북적대던 장날인데도 단 한 솥도 즙을 내지 못했습니다. 매출을 쏠쏠히 올려오던 지역의 대표적인 청과물 도매점도 요즘 힘들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기존의 거래처가 한 3분의 1 정도 줄었어요. 인터넷이나 유튜브를 이용하면 효과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긴 했지만 이 씨에겐 그림의 떡일 뿐입니다. 통신 판매를 하고 싶은데 저희들이 인터넷이나 이런 건 잘 몰라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이처럼 소상인들을 옥죄는 비대면의 장벽을 뚫기 위해 지상파 방송사와 대형 전자상거래 기업이 손을 잡았습니다. 여수 MBC는 이번 협약에 따라 앞으로 지역의 다양한 상품에 뉴미디어 영상 홍보물을 첨부해 위메프의 온라인 마켓에 입점합니다. 이 두 회사가 어떤 식으로 소통을 잘 해서 성과를 이끌어내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온라인 기획 판매 코너를 통해 판매 출구를 확보하는 것은 위메프의 몫입니다. 지역 상권의 어려움을 감안해 판매 수수료 할인도 약속했습니다. 온라인 유통 판매를 익숙하지 않은 소상공인분들께 단연간 플랫폼 노하우를 저희가 전수해드리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의 대표 공영방송과 하루 매출 500억 원의 전국 판매망을 갖춘 전자상거래 기업이 실험적인 협업을 시작했습니다. 영상 홍보를 활용한 전국 온라인 마케팅이 지역 상품의 전국판로 확보에 의미 있는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 전라남도가 정부 지원에서 누락된 집합 금지 시설과 피해가 큰 도민들을 위해 116억 원 규모의 2차 긴급 민생 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전라남도는 4개 업종 1,500여 업소에 대해 소상공인 긴급 경영자금 100만 원씩을 지원하고 시외버스 운수 종사자에게도 40만 원씩의 긴급 생활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고등학생과 만 16세에서 18세 학교 밖 청소년 5만 2천여 명에게 비대면 학습 지원금을 15만 원씩 지원하는 등 모두 116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광주 전남 시도 행정 통합 추진에 대해 전남지사와 전남지역 국회의원들이 신중한 입장을 내보였습니다. 김용록 전남지사와 지역 국회의원들은 어제 전남 현안 정책 간담회 자리에서 이용섭 광주시장이 제안한 시도 통합과 관련해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통합 논의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각계각층의 찬반 의견을 모으는 등 사전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뜻을 모았습니다. 특히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은 시도지사, 민주당 광주 전남 시도당위원장의 사자 연석회의 역시 상당한 사전 준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며 신중한 뜻을 내비쳤습니다. 자유무역 협정으로 피해를 본 농어업인들을 위한 농어촌 상생기금 조성에 국내 기업들의 참여가 저조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이 농식품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 기금 조성 이후 민간 기업 40여 곳에서 133억 원을 출연했지만 국내 100대 기업 가운데 18곳만 참여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자유무역협정 수혜 기업들의 기금 참여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하는 한편
국정감사를 통해 이 문제를 다룰 계획입니다. 여수 지역 각종 기관, 청사 등의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전화 출입 관리 서비스가 도입됐습니다. 여수시가 시청사와 읍면동 주민센터, 전통시장 등 60곳에 도입한 이 시스템은 출입에 앞서 입구에 안내된 번호로 전화를 걸고 5초 정도 안내를 드리면 청사에 입장할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여수시는 QR코드 방식을 도입했지만 중장년층과 투지 방식 휴대전화기 소유자는 사용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와 시스템 개선을 추진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순천시가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과 민생 안전 대책 마련을 위한 숨은 세원 발굴 아이디어를 공모합니다.